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는데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과 정부는 언제나 삼성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나 알지?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 아, 이제 황제라고 해야 되나? 다들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나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 별로 없어. 28살 때 60억 정도 받은 게 전부야. 이때 증여세도 확실히 냈다고. 16억 원. 나머지 44억 원을 가지고 비상장 회사 주식을 좀 샀지. 근데 그게 몇 달 뒤에 상장돼서 600억 원이 된 거야. 대박. 뭐? 그렇게 좋은 주식을 어디서 샀냐고? 그 주식은 삼성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거야.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걔들이 돈을 벌었겠지. 근데 걔들이 갑자기 나한테 주식을 팔더라고. 그것도 엄청 싸게. 불법 아니냐고. No. 그때는 그런 법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 돈 불리고 나니까 3년 지나서 법이 생기긴 생기더라.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지 뭐. 나의 완승이랄까. 이렇게 종잣돈을 불린 다음 48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어. 한 주에 최고 20만 원 하던 걸 7,700원에 샀으니까 조금 싸게 사긴 했지. 이때도 계열사들이 도와줬어. 자기들이 전환사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거든. 그때 확보한 에버랜드 지분이 32%였는데 바로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이 된 거야. 48억 원 주고 산 게 4조 4천억 원이 되어버렸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서 내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때 한 짓도 불법 아니냐? 큰일 났어. 누가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해서 우리 아버지랑 부하들 재판받았는데 2009년에 다 무죄 받았거든. 이번에도 나의 완승 맞지? 나는 삼성물산이 갖고 싶었어. 왜냐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나 가지고 있거든. 고작 4% 갖고 뭘 그러냐고. 우리 아빠 삼성전자 지분도 3.5%밖에 안 되거든. 문제는 나한테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내가 헐값으로 먹은 에버랜드랑 삼성물산을 합쳐버리는 거야. 두 회사를 합쳐서 내가 대주주가 되면 삼성전자 지분 4%도 내 것이 되는 거잖아.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은 최대한 비싸게 계산하고 삼성물산 주식은 최대한 싸게 계산해야겠지. 그래야 내 지분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데 삼성물산 주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자산은 삼성물산이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주식 교환 비율은 거꾸로냐는 거야. 주주들이 반대하면 합병을 못하니까 아주 곤란해졌지. 근데 이때 날 도와준 게 누구게?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을 11%나 가진 대주주였거든. 국민연금은 합병하면 손해볼 게 뻔한데도 내 편을 들어줬어. 이야, 내가 걔네 설득하려고 따로 은밀히 만나기까지 했다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비밀. 어쨌든 이번에도 나의 승리는 확실하지. 삼성과 이재용 씨 앞에서
우리나라의 법은 늘 이렇게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세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여러 건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공익법인의 자산을 동원해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공익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 경제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경영권의 불법 혹은 편법 상속, 이 문제의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19대 국회에서 특정재산범죄 수익환수법, 이른바 이재용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재산으로 마치 그 황제 취급을 받고 또 황제 경영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제일 위험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삼성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제대로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은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어떤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에는 대단히 왜소한, 그래서 국회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고요. 또 국민들께서 여기에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붕괴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못 봤으니까 아유 저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네. 듣는 분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삼성이 원하면 국회의원 몇백 명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그게 과장이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사도 법이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 여론의 힘입니다. 내가 이걸 표결에 붙이면 그냥 눈 딱 감고 가면 갈 수 있을지라도 사회 여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여러 사람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은 삼성한테 반기를 든다는 거는 그런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일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요소에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사회가 그나마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